안녕하십니까, 전은석입니다. 자, 저희 채널이 현장이 답이다잖아요.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옛날 기억이 너무너무 납니다. 저는 현장 전문가로서 재개발에서 계속 평생 몸을 담고 있었어요. 재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되고 있는데, 자, 용산 전면지구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산 증인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볼 건데, 지금 신용산역에 뭐 레미안이라든지 푸르지오 서밋이 다 들어와서 용산역 옛날에 집창촌이 다 개발이 돼 있었잖아요. 저희 옛날 사무실이 여기에 있었어요. 로드뷰를 보니까는 옛날 사진이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리고 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이 내용을 오늘 용산 신용산역 재개발의 산 증인으로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추억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입주권 조작 의혹의 신용산역 재개발 휘청.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고, 지도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좀 이 무허가 건물을 좀 약간 조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의 입주권 부여 의혹, 수분양자 지위 소송 과정서, 조합장 배임 혐의로 구속. 일반적인 절차로 확실한 조합원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했다면은 배임 행위가 될 수가 없는데 아마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33층 규모 주거 업무 시설이 들어올 건데 관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 지연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은 뭐냐면 서울 용산의 핵심 재개발 사업이 신용산역 북측 2구역이에요. 여기에 배임 행위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관리 처분이 차질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8일 검찰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 한 명은 11월 27일에 서부지검에 구속됐어요. 왜냐면은 재개발 과정에 조합장, 친인척 등 특정 인물에게 부당하게 수분양자 지위를 부여해 조합원 전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조합원이 되려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대법원에 있는 등기부상에 있는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있고, 구청에만 들어가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거기서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부동산을 하면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연루된 사람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산역 부측 2구역은 용산역 철도 서측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북측의 상업 혼합 용도 지역으로 지하 5층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다. 자, 이렇게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201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요. 그로부터 3년 있다가 201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20년 사업시 인가를 받았어요. 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2015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 2020년도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관리처분 한 2년 있다 받고 이주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이 꾸준히 진척되는 듯 했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수년째 지연되는 중이다. 이 지역은 철도 지상철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사업지의 특성상 철도 주변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국유지가 많았던 거예요. 국유지가 있었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옛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낙후된 건물이 많았다, 이 지역은. 특히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엔 2010년에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 건물,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된 거에 제가 중계도 해줬습니다. 이 앞에 제가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저도 막 여러분들께 막 전문가인 척하고, 무슨 뭐 박사인 척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잘난 척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지역의 산 증인으로서 2008년도 이때 제가 용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그때는 강남에도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고 용산에도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세종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따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에 그 사진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2010년에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됐는데 이때 제 고객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어떤 고객이냐면은 제가 이 용산역 전면지구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약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혼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뭐 삐쭉삐쭉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 돈은 너무 소중한 돈이다. 자, 어떤 돈이냐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받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소유권은 아닌데 1억이면 나중에 여기가 개발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일명 그냥 딱지죠. 그거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줬었습니다. 뭐 정비구역도 지정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동네가 낙후되고 용산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용산 전면지구가 개발되고 그 위도 다 개발되지 않겠냐. 개발 압력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에 무허가 건물을 1억을 주고 샀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났어요. 2010년도에. 불이 나서 이 전소가 되면은요,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건데 그게 없어지면 원래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특히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2010년도에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몇몇 사람은 화재 후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화재 후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받은 과태료 영수증 딱지 등을 근거로 건축물 다 소실됐지만 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조합에서는 원래는 줘야 되는 거지만 다 소실이 됐어요. 화재로 인한 전소로 멸실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일부 인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어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건데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냥 불협화음을 없애려고 조합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분도 끝까지 갖고 계셨으면서 진짜 소중한 돈으로 보험금으로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서 조합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참 연락이 안 돼요. 이 방송 보고 한번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러자 다른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문제 삼으며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명목으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고소했는데,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합의를 완료했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는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려져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14인은 법원으로부터 수분용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한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한 칸의 방이 있었어요. 한 동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14개나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4인은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문제는 이 14인 중 조합장 친인척 등 조합과 관계된 인물, 과거 용산구청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등도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또 보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원래는 14개가 아니었는데 더 적었는데 조금 조작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화해를 하고 짜고 치는 고소톱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게 되고 올해 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달이 돼요. 이 과정을 알고 있던 부동산 업자가 과태료 딱지 등을 근거로 조합에 자신도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합은 이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검찰이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임 명의로 조합원을 구속까지 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좀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줘야 될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소유권이 있어야지만이 조합원이 되는데 소유권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리 조합원으로서 수분양자 자격을 줄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주택조합도 아니고 그냥 일명 딱지를 조작한 걸로 보여지고 등기부는 조작 못할 거 아니에요.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이때 불난 무허가 건축물을 기준으로 아마 만들었을 확률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번 쭉 재밌는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부동산 사무실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용산역 전면 3구역이고요. 이 일대는 여기는 지금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이랑 그 밑에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옛날에 사무실은 어디 있었냐면 이 용산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었고요.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현장은 용산역 6번 출구, 그러니까는 바로 위쪽, 이 레미안 바로 위쪽에 요 블럭인데 불이 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서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던 현장이에요.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자, 어디냐면 바로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천막 쳐 있는 건물 있죠? 포차 있고 실내 포차 있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인데 이 안에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불이 나면 무허가 건축물은 예전에 지어졌던 걸 인정을 해주는 건데 다 없어져. 불이 나서 없어지면은 새로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원래 불이 나면은 무허가 건축물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특히나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타면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불이 나더라도 안 타는 무허가 건물을 사면 되는데 진짜 이런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을 샀을 경우에 타면은 그냥 건축물 대장이 멸실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남편 돌아가신 보험금으로 이거를 사신 분은 이걸 계속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 건물이 지금 2010년도에서 10년도에 불이 나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 불이 난 것을 틈타서 조합장이 장난친 게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감회가 좀 새로웠고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옛날에 뭐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레미안 용산 센트럴이고요. 이 일대는 옛날에 집장촌이었어요. 집장촌이고 이게 관리 처분이 되면서 비례율이 170%, 180% 나오면서 용산이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산 증인으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용산이 천지개벽했다라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용산이 천지개벽하기 전에 저희 세종은 여기에서 산 증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10년도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신용산역 3번 출구이고요. 3번 출구 바로 앞에 이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철거하고 지금 공이라고 돼 있죠. 이거 나가라고 이제 해갖고 저희는 나갔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로변 2010년도에 이런 건물들 재개발 구역에 다 포함돼 갖고 다 부셔진 겁니다. 2010년도에도 이런 건물들 다 부셔갖고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와, 이런 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하고 이런 건물에 있던 저도 쫓겨났습니다.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면서 용산의 산 증인으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현재 모습은 이렇게 변해 있는 용산이 된 거예요. 자, 감회가 새로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권 조작 의혹의 신용산역 재개발 휘청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 화재로 무허가 건물이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소멸이 됐겠죠. 근데 이 일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2015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201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들, 과태료 영수증 등으로 14인 등 조합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4인 중 조합원 친인척, 조합과 관계된 인물, 용산구청 공무원 등이 있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면서 검찰이 조사하면서 이걸 밝히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2020년도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조합원들은 2020년 무허가 건물 소실 딱지 소유자들 수분양자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고소하는데 2023년에 조합원들과 조합이 합의가 됐다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화해 공고를 결정을 하는데 이 내용을 하는 2025년도에 한 부동산업자가 자기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검찰이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는 너무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14인 중 조합장 친인척과 용산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약간의 조작된 것들이 검찰이 알면서 이거는 배임행위다 하면서 11월 27일 날 조합장이 구속되는 지금 이 전체 내용이 용산역 전면지구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불이 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소가 되면 정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조합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 나더라도 건축물이 남을 수 있는 거, 목조 건물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화재로 무허가 건물이 소실되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들.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 옛날에 봉천동 재개발할 경우에는 위에 화장실 꼭대기에, 산동네 꼭대기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유자를 넣어서 막 입주권을 만드는 이런 비리들도 예전에는 막 있었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는가 몰라. 여하튼 간에 2020년 사업시행 인가 받고 조합원들이 수분양자 자격을 부여를 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막 소송을 제기하고 요구를 하면은 조합원들로 정관을 바꿔서라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사업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다 탄 건물도 새로 다 뭐 이런 영수증 가지고 조합원들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재개발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과태료 이런 영수증 가지고도 소유자들을 수분양자 자격을 주려고 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안 될 거다, 안 준다, 막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분들 안 준 경우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재개발에 있어서 너무 조합원이 되는 거에 있어서 겁먹을 필요 없다. 그냥 저희랑 상의하시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게 저는 재개발은 웬만하면 주려고 한다. 소실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투자할 때 저렇게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에 있어서 진짜 이런 비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문제가 되면 소송이라는 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곳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 특히나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가고요. 뭐 신속통합도 모아주택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신속통합도 말처럼 신속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재개발도 이렇게 빨리 가니까는 최근에 지정되는 것들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 전달을 한다는 것보다 이런 기사를 한번 리뷰를 하고 과거에 제가 산 증인으로서 저는 현장 전문가이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예전부터 재개발을 했고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용산이 천지개발할 때도 저희는 그 중심에서 저희 세종이 그 안에서 녹아서 같이 공유를 했었고 같이 호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개발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를 믿어주시고 저희랑 항상 같이 하시기를 요번 기사와 옛날의 로드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